축구 역사상 가장 권위 높은 대회 월드컵. 이번 영상을 통해서 피파의 주관으로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의 역사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상의 목차는 다음 4가지로 나뉩니다. 월드컵의 역사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간단한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월드컵을 개최하는 피파의 탄생 과정이 그것이죠. 피파는 20세기 초반 각 유럽 국가에서 활동하던 축구인들의 필요성에 의해 설립이 논의되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피파를 만들려고 한 끝에 이미 쿠베르탱을 중심으로 올림픽을 개최해본 경험이 있던 프랑스가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하여 1904년 프랑스 파리에서 피파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초대 회장으로 로베르 게랭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탄생한 피파의 위상이 지금 같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축구협회이자 당시에는 가장 권위 높은 협회인 영국의 FA가 피파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축구의 종주국이라는 위상을 지녔던 영국의 축구협회 FA의 부재는 피파에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더구나 1906년 피파가 주도한 첫 대회는 큰 실패를 겪었고 당시 각국의 축구 규칙이 다 달랐으나 피파는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피파는 협상 끝에 영국에게는 한 수 접고 특별 어드밴티지를 주어 영국 단일 협회가 아닌 지역별 협회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로 나뉜 총 4개의 협회를 각각 인정하여 가입시킴으로써 비로소 FA의 인정을 받는 기관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일 덕분에 영국은 단일팀이 아닌 4개의 지역팀이 월드컵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파는 영국 잉글랜드인이었던 데니얼 벌리 울폴이 1906년 새로이 회장이 되어 축구 규칙을 통합하고 그가 회장으로 있는 동안 유럽 국가 이외에도 미국과 캐나다, 남아공, 칠레, 아르헨티나가 피파에 가입하기 시작하면서 체계를 갖추고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탄탄대로를 달릴 것만 같았던 피파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1914년 사라예보에서 울린 총선과 함께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습니다. 이 세계대전이라는 이름의 전쟁은 1918년에 종전되었고 그 기간 동안 피파의 기능은 정지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진행 당시 상황도 상황이었지만 종전 이후의 상황이 피파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수많은 축구 선수들이 죽거나 장애를 가지게 된 상태였고 베르사유 조약 이후에도 각국의 긴장감은 여전했기 때문에 국제대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겨우 협상을 통해 모셔왔다고 할 수 있는 영국이 패전국 독일과 함께 협회에 있을 생각이 없다면서 탈퇴를 선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가 모두 피파를 빠져나감과 동시에 많은 업적을 이뤘던 2대 회장인 데니얼 벌리 울폴이 병으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피파는 그야말로 악재에 악재를 거듭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기 다음에는 기회가 있다고 하듯이 울폴 이후 피파에는 역사에 기록되는 전설적인 인물이 새로이 회장이 됩니다. 바로 프랑스의 줄 리메죠. 이 줄 리메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젊은 시절에 스포츠 클럽을 만들어 운영하였으며 축구도 역시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피파의 회장이 되기 전에는 1차 세계대전에서 한 개의 중대를 이끄는 중대장으로서 활약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에게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그가 귀족이나 부자가 아닌 평범한 서민 출신인 이상주의자이자 인본주의자였다는 점입니다. 질리메는 울포를 대신하여 임시회장을 맡아 피파의 붕괴를 막고 있던 히르츠만에게서 회장의 자리를 받습니다. 질리메가 회장이 될 당시 피파는 20개국의 협회만이 남아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질리메는 세계 여러 국가에 대한 피파 가입을 독려하여 피파를 약 80개국이 가입한 협회로 키워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를 키우는데 성공한 줄 리메는 월드컵이라는 대회를 개최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는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하지만 줄 리메가 내놓은 월드컵 개최의 아이디어는 두 세력의 극심한 반대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두 세력 가운데 하나는 피파를 탈퇴한 FA였고 다른 하나는 다소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탱 남작이었습니다. FA의 경우는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오만함, 그리고 라이벌 프랑스가 주도하는 피파에 대한 반발심이 그 이유였던 것으로 보이며 올림픽의 창시자 쿠베르탱 남작 같은 경우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쿠베르탱과 줄리메가 서로 불화하였다고 합니다. 줄리메는 월드컵 아이디어를 제시할 당시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축구는 올림픽이라는 작은 울타리 속에 갇힐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아마추어에 국한된 축구 시합으로는 세계 최강의 챔피언을 뽑을 수 없다. 우리는 진정한 최고의 챔피언을 뽑을 수 있는 대회를 열어야 한다. 이 발언을 볼 때 질리메와 쿠베르탱이 충돌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질리메의 주장은 관철되어 월드컵을 개최하자는 건의는 받아들여집니다. 최초의 월드컵을 개최하는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월드컵을 열기로 결정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어느 나라에서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유치하려는 현재랑 다르게 당시는 앞선 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인해 유럽은 축구 국제대회를 열 여건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월드컵을 제안한 진리매의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정확히는 프랑스가 제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는 500만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당시 프랑스 인구 8분의 1에 달하는 숫자이고 동시에 청년 인구 3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월드컵 개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국가가 있었으니 바로 우루과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보태서 말하자면 당시 우루과이의 상황을 볼 때 우루과이는 약간의 정치적 계산을 깔아두고 진리매의 월드컵 개최를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유일한 국제 스포츠 대회인 올림픽은 유럽과 미국을 제외하면 다른 대륙에서는 단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었는데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텐과 대립한 진리매가 월드컵 개최를 선언하자 이를 두고 우루과이는 자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상황은 여러모로 우루과이에게 좋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유럽의 국가들이 월드컵 자국 개최를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러한 와중에도 올림픽은 계속 열리고 있었지만 이미 몇 차례 열린 경험이 있었던 올림픽과 달리 신생 월드컵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본 유럽 국가들은 자국에서 월드컵을 개최하는데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루과이는 달랐습니다. 전쟁의 피해도 없을 뿐더러 올림픽 축구에서 2연속 금메달을 차지할 정도로 탄탄한 축구팀 전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루과이는 자국의 독립 100주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루과이로서는 자국에서 월드컵을 개최하여 유럽 국가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꺾고 우승을 거두는 것만큼 자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독립을 자축할 좋은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기회를 놓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우루과이는 진리매에게 자국이 모든 비용을 댈 것이니 우루과이에서 월드컵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진리매는 그러한 우루과이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으나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유럽 국가들의 반발이었죠. 비용을 모두 우루과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유럽에서 우루과이까지 원정을 가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파에서 탈퇴한 영국이 맹렬히 반발하고 독일과 이탈리아를 꼬드겨 불참을 유도하게 하였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리매는 자국인 프랑스와 밀접한 관계인 벨기에를 월드컵에 참가하도록 직접 나아가 설득했고 사지를 털어가면서까지 루마니아와 유고슬라비아를 설득, 참가하게 했습니다. 이리하여 4개의 유럽 국가가 참가가 확정되었고 이외에도 미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그리고 개최국 우루과이까지 총 13개의 국가가 월드컵에 참가하여 비로소 1930년 최초의 월드컵인 우루과이 월드컵이 개최되면서 월드컵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